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자,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집사주는 집누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0년을 좀 마감을 하면서 베트남 경제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과연 2020년 현황이 어떤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베트남의 2020년 경제 상황과 부동산 현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이게 베트남에서 지금 코로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0년 말 오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확진자가 1,450명 정도 누적 총 확진자입니다. 2020년에 1,45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한국 경우에는 지금 6만 명이 이미 육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금 사망률도 한 2.7% 정도로 상당히 낮고 완치율도 거의 90% 가까이 완치가 돼서 베트남이 코로나 전국을 가장 또 잘 방어한 동남아 국가 중에 하나다라는 이제 평가를 들을 정도로 베트남 내의 여파는 상당히 좀 적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이제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를 잘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2020년 1월에 이제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를 일찍이 이미 감지를 하고 바로 중국 항공을 차단을 했습니다. 정지를 시켰고요. 그게 2020년 이제 1월 31일이 되겠고 그 이후에 지금 한국과 베트남 간의 항공도 지금 3월부터는 모두 다 정지를 시켰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서 다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2020년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베트남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국가 전체 도시를 봉쇄를 하는 이 셧다운 봉쇄령을 내리면서 한 달간 도시가 마비가 되었죠. 그런 강력한 조치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빠르게 막을 수가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 시행을 할 때 국민들이 일괄적으로 정책을 따라주는 그런 어떤 강력한 국민들의 또 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한 번에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 7월에 이제 다낭발 확산이라 해서 2차 확산이 좀 빠르게 이루어졌었는데 이건 역시도 그 단기에 도시 전체를 또 봉쇄를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산을 막으면서 다시 또 안정세로 들어서면서 지금과 같은 조금 안정된 생활을 저희가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학교라든지 또 직장 생활도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식당이나 모든 시설들 다 생활에 제약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좀 안정적인 생활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이 어떤지 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요즘 뭐 유튜브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경제가 폭망했다, 뭐 베트남 뭐 지금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베트남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접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과 지표들이 있는데요. 조금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베트남의 이제 경제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 자체가 없죠. 워낙 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트남이 한 2.9%대 성장으로 올해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상반기에는 3.5%까지도 성장을 했었고 지금 하반기에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 2.9%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올해. 그만큼 베트남 정부도 상당히 잘 방어를 하면서 경제 성장까지도 잘 이끌어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는 중국 제조 공장들이 많이 문도 닫고 이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베트남으로 제조 공장을 이전을 하고 생산을 이전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경제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올해 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공장들 어떤 중국의 대처 대안 공장으로 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생산 제조를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로서 베트남을 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공장들의 이전, 제조의 이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어떤 베트남의 경제 상황은 조금 호재들이 많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어떤 제조 공장의 이전 위에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베트남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 도시, 인프라 부분입니다. 다리 건설이라든지 도로 건설 이런 것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한 기사를 보면 지금 호치민의 가장 1군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뚜띠엠 2교의 건설이 거의 지금 90% 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역시 베트남 정부에서 이런 도시 인프라를 가속화를 시키면서 내수 경기 회복, 빠른 이런 내수 경기 회복과 인력을 창출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 이 베트남 경제 현황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도시 인프라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투자를 상당히 가속화하고 있고 많은 자본, 투자 자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런 것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베트남 경제 성장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동안 관광에 대한 의존도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관광 수입이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베트남 경제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외부로 인해 유입되는 관광 수입은 많이 줄었지만 내수 관광은 상당히 는 상태입니다. 또 베트남 정부에서도 사실 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뭐 회사들을 위한 어떤 법인세 감면 또는 법인세 면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대출 이자 감면, 이자 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 개인 대출에 대한 이자도 많이 이제 차감을 해준다든지 또 이제 새로 이제 분양을 하는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뭐 3년 동안 이자를 면제를 해주면서 무이자로 뭐 70%까지 대출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로 인해서 시장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빛을 좀 발하기 시작을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체감적으로도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럼 베트남 부동산은 현재 어떠냐? 또 어쨌든 제가 이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많이들 질문해 주시고 저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지금 폭망했다, 뭐 가격이 급감했다, 하락했다, 거품이 빠졌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실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팩트만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공급이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호치민의 경우에는 공급량이 월등히 줄면서 오히려 지금 2020년 3분기의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의 줄무로 인해서 가격이 일부 소폭 상승하는 그런 추세도 나타났습니다. 고급 아파트 또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수요도 몰리고 공급도 줄면서 시장은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떤 가격 하락에 대해서 뭐 가격이 엄청 떨어졌고 뭐 급매 매물이 쏟아진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가격의 하락폭은 평균적으로 외국인 매물의 경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다음에 현지인 매물의 경우에는 20~3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1, 2분기 때는 이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급매 거래도 좀 빠르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 3, 4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급매물들이 서서히 매물이 줄어들면서 지금 거래도 많이 양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매수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대기 수요자들도 서서히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급이 많이 줄면서 또 승인이 좀 지연이 되면서 신규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이 거의 재개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 지금 분양을 했던 몇 개의 프로젝트들은 상당히 성황리에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도 이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저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워낙 베트남 정부 또는 은행권에서 좋은 대출 조건을,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적용을 시켜주면서 특히 현지인들 중심으로 많은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부터 가격이 훨씬 올라간 이러한 상황들도 보여집니다.
네, 이 이제 호치민 부동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그럼 어느 지역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도 또 많이 제가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2군과 9군, 투둑 이 세 군데 지역을 투둑시로 이제 아예 새로 명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투자 또 개발, 도시 개발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제 최근에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 지역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그 개발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이 동부 지역이 내년에도 또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많은 그 호재들이 좀 몰리면서 투자 수요도 몰릴 것이다. 가격도 좀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미리 투자를 하셨거나 앞으로 투자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게 아니고 물론 백신도 개발이 됐다고 하고 곧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크게 투자에 있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중국도 이 코로나 이후에 가격이 20% 이상 오히려 상승을 했고 중국 외에 많은 나라들, 한국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제로금리 시대에 많은 지금 유동자산들이 돈이 풀리면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동산 쪽에 투자가 많이 몰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제적으로 많은 고객들을 상담을 해보면 비행기가 뜨면 뭐 바로 들어와서 집을 사겠다 이런 상담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조금 간단하게나마 2020년 베트남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 그리고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실무자 입장에서 좀 팩트만 사실감 있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뭐 제 의견에 대해서 뭐 많은 댓글로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베트남 부동산을 누가 사냐 왜 사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베트남 부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실제 관심 있는 분들께는 이러한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2020년이 정말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길어질까라고 많이들 예상하지 못했는데 1년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2020년이라는 그 해 자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사라져 버렸는데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올해까지 딱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회복이 돼서 저희 모두 정상적인 생활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또 기쁜 그런 2021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2021년에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저는 2021년에 만나요. 안녕!